본인 스스로를 개딸, 극자, 포퓰리스트, 정치 성향이 다 놔두자. 저 부자놈들 다 뺏어야 된다. 부동산 저 부자들 말이야. 저거 전부 다 세금 폭탄 때려야 돼. 저런 놈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품이 되면서. 오늘 조금 민감한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부동산 채널에서 뭐 저런 이야기를 하나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민감한 주제이긴 해도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최근에 제 실제 일화를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성향이고, 근데 웃겼던 것이 지지난 정부죠.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그 당시 어땠습니까? 대세 상승장, 전국이 불장이다. 그래서 야, 나도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부동산 투자해서 아파트 청약을 하게 돼서 당첨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워낙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청약, 분양을 했었죠. 근데 당첨이 돼버린 거죠. 연락이 왔습니다. 야, 이거 나 진짜 피해 받고 팔아야 된다. 제가 이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부동산 끝물이었구나. 저런 폭락론자, 저런 놈들도, 제 친구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런 놈들도 야, 분양권이 있네. 피해 받고 팔아야지 해서 저한테 상담이 왔었습니다. 아, 근데 너도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냐? 부동산 투자 뭐 죄악시를 하던 놈이 그렇게 욕하더니만, 아니 개나 소나 다 하는데 야, 나만 안 하면 저렇게 돈 벌 게 있는데 나만 부동산 투자 안 하면 나면 빙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적당하게, 쉽게 얘기해서 적당하게 야, 수익을 봤으면 넘겨라, 팔아라 했더니 아니야, 계속 가지고 가야 되겠다. 입주 시점 되면 더 오를 건데 내가 미쳤냐, 왜 파냐. 하지만 나중에 돼서 입주 시점 되니까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주변의 동네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나중에 또 잔금 칠 여력이 없습니다. 이 제 친구는요. 적당히 피 받고 팔 생각이었는데 결국 손해보고 팔고 더더욱 부정, 혐오, 비판, 비관론자가 되면서 더더더 다주택자를 혐오하고 부동산 투자를 죄악시하면서 역시 저 불로소득 나쁜 거야. 자기가 왜 돈 벌었으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전형적인 본인이 돈에 미친 쉐끼면서 말이죠. 돈미 쉐면서 말이죠. 가끔 전화를 통화를 한다거나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 친구하고 한 번씩 보는 이유가 그 친구들 무리에 있는 친구라서 보통 정치 이야기 잘 안 하죠. 정치 이야기 안 하면 그냥 뭐 사는 이야기 하고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면서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저랑 성향이 또 정치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근데 보통 이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만 하라는 거죠. 하나. 평생 돈에 관심도 없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쪽으로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돈에 미치고 투자를 해서 돈 벌려고 하는 본인은 정상이고 남이 그렇게 하려는 거는 또 비정상이라고.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위선, 그런 위선이 싫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거짓 인생을 살지 말자.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준 원칙이죠. 아무튼 이 친구 성향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 또한 저와 더 비슷하게 장사하는 친구입니다. 자영업자 친구이기 때문에 한 번씩 통화를 하고 뭐 너희들 상황 어떠냐, 요즘에 뭐 손님이 많냐, 매출이 어떠냐, 순이익이 어떠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 통화상 본인이 지금 현 정부에 본인이 개딸이라 그러고 본인이 포퓰리스트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정치적 리더는 말이죠. 근데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친구가 정말 빡쳐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있는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했던 그 내용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이 친구가 공교롭게도 아직 이제 미혼입니다. 미혼이고, 친구가 LH라고 하시죠. 주택 토지 공사에 전세 대출을 정말 싸게 저리로 받아서 월세 안 내고 관리비 내고, 또 여기 있는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자 정말 최소한의 이자만 내면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하반기 LH 전세 신청이 잠정되었다는 신청을 그 공고가 떴습니다. 저도 이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이 친구가 멘붕이 됐다. 내용은 이 친구는 이제 올해 말이 되면 이 집 계약이 끝나고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 LH 전세 대출을 구해보신 분들이나 또는 저같이 임대인으로서 받아보신 분들은 그 심사하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달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또 지원이 되고 그런 조건이 되는 집을 찾기가 요즘에 또 쉽지 않은데, 보통 4-5달 걸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뭐긴 뭐야 임마.
예산을 줄인다잖아. 이번 정부에서. 네가 그렇게 찬양했던 정부에서.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또 갑자기 중단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이번 정부에 빚이 많고 지금 빚을 내면서 돈을 막 뿌리는 상황인데 어디선가는 돈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세금을 계속적으로 막 무한정 거둘 수 없기 때문에. LH 전세 임대가 주거 사다리의 형태다. 갑자기 탁 중단을 해버리면 정책 신뢰도 무너지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 청년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표를 얻고 인기를 얻었던 이런 정부인데 이 청년들에게도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신문기사도 봤습니다. 이번 때문에 갑자기 이런 공공임대 쪽으로 있던 수요가 이제 민간임대로 풀리게 된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전월세 수급이 꼬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 물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공공임대로 싸게 정말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그런 주거 비용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민간 임대 시장으로 가게 되면 불이 본 거죠. 수요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월세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또 부정적인 그것 때문에 이제 제 친구가 본인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똥줄이 이제 슬슬 오게 된 거죠. 이게 내한테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 친구 자영업한다 말씀드렸죠. 근데 자영업을 나고 저도 지금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최악이고 경기도 안 좋고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외식을 줄인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뭔지 봤더니 지금 지역 경제 대구에 있는 월급을 받는 임금 근로자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지원금이 풀리고 뭐 한 사람당 뭐 15만 원을 준다 뭐 이런 전 국민 지원금을 줬는데 돈을 뿌리다 보니까 본인이 사들였던 재료를 사야지만 본인이 장사를 해서 음식점을 하는데 거기도 오로지 세금, 특히 전기나 가스비도 오르고 인건비 본인이 이제 직원을 고용했는데 거기도 계속적으로 좀 강화가 되죠. 그 인건비도 오르고 월세는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본인의 그 상가 주인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왜? 계속적으로 비슷하게 월세는 오르지 않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에서 이 뭐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원금이 풀려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잠깐이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런 지원해서 돈이 막 풀리고 이런 것은 잠깐 그냥 뭐 몇 달 그렇게 수요가 올라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쓰게 되면 다시 이제 주머니를 닫는 거죠. 돈이 없는데 내가 쓸 돈이 어딨습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돈을 무작정 많이 푸는 것에 대해서도 제 친구가 본인이 장사를 하고 본인의 사람을 고용해서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막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본인도요. 가스비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막 세금 오르다 보니까 이제서야 본인이 자각하면서 야, 저 사악한 놈 저거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저. 친구야. 제가 이런 생각했죠. 야, 너는 똥을 이렇게 찍어 먹어봐야 네가 이걸 아는구나.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지. 저놈들은 일반 국민들이 잘 사는 거 바라지 않는다. 오로지 표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네가 먹고 살 걱정만 해라. 남 탓하지 말고 네 노후 걱정, 네 나중에 주거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스스로 책임진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네 인생, 시간, 노력을 갈아 넣으라는 얘기인 거죠. 나중에 지금 나이가 지금 40 중반을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데 야, 네가 나중에 지금 저 장사도 안 되면 너 지금 어떻게 살 거냐? 그리고 지금 너 LH 전세 저거 중단되면 네 도대체 어디서 살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네 먹고 살 걱정하라니. 지금부터 네가 하는 생각, 행동이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 네 노후를 걱정한다는 얘기죠. 네가 근데 바뀔지 안 바뀔지 난 모른다. 말로만 해서는. 솔직히 그리고 제가 전화상 얘기를 했지만 별로 나는 관심도 없다. 거기에 네가 이렇게 바뀌었다 해가지고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야,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네 인생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노력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바쁘죠. 나도 내 인생 살기도 바쁘고 우리 애 케어하기도 바쁘고 우리 장사하기도 바쁘고 이렇게 유튜브 찍어서 내가 지금 편집하기도 바쁜데 내가 네 인생까지 책임져야 되냐.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다만 진짜로 앞으로 네가 정상적으로 건설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내 영상도 좀 보고 말로만 막 투덜투덜 하지 말고 내 책 냈잖아. 책도 좀 보고 막 사가지고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그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있고 그렇게 네가 진정성 있게 바뀌려는 태도가 있다 그러면 그때 네가 여러 가지 뭐 질문이 있다 그리고 네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네가 질문 리스트를 뽑아서 와라. 그때는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었단 말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본인이 바뀔 수도 있겠죠. 또 나는 이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을 지지해 왔더니
실제적으로 그게 내 피부에 딱 와닿는 순간, 그게 내 턴으로 오니까, 와, 이게 진짜 내가 지금까지 40 몇 년간 살아왔던 이 가치관이나 내 기준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죽기 전까지 내가 남아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바뀌고 나서 열심히 또 살고, 거기에 또 맞게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기준에 맞게끔 내가 또 열심히 돈을 벌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바뀌어가는 게, 저는 뭐 가장 늦었을 때가 늦었다는 것보다는 가장 늦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것이 내 남은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최근에 제 친구, 제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유튜브 찍을 테니까, 야, 네 얘기 곧 할 테니까 링크 보내줄 테니까 보라고. 상관없지? 이름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영상을 촬영했고요. 본인 스스로를 나는 40 몇 년 동안을 개딸로 살았고, 개딸이라는 얘기가 그냥 상징적 얘기 같아요. 그쪽만 추정했고, 민주당만 추정을 했었고, 나는 평등 원했었고, 다 같이 잘 먹는 사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니만, 그게 나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순간, 와, 이건 아닌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라고 했던, 물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 친구를 욕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마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될,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선택,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 친구가 이제 바뀌겠다라고 했고, 제 친구가 이제 본인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남 탓하지 말고, 자기가 어떻게 집을 어떻게 뭐 이제 LH 전세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 자가를 살 건지, 또 지금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뭐 무작정 뭐 돈이 안 풀리고 인건비 오르고 재료비 오르고 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고객들을 위해서 내 이런 맛과 내 위생적인 것과 내 제품의 질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또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쭉 얘기를 했던 부분을 본인 스스로 그것을 자기 인생에 적용해서 바뀐다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이 바뀌고 나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제가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또 이 친구가 어떻게 또 변화됐는지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라면 영상을 한번 촬영해보고, 그 뒤에도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럼 뭐 그렇게 본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렇게 제 친구 사례를 오늘 밖에 잠깐 나와가지고 일하는 도중에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비가 오네요. 오늘 영상 보신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일하러 가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